안녕하세요. 인생코닝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제 소액 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빚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소액 생계비 대출에 관련된 영상은 저기 이제 위에 이제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지점이 빚을 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하죠. 보통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 등을 통해서 어떤 투자 자산을 만들거나 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어떤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투자의 실패냐 성공이냐의 문제로 가름을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빚이 생기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빚이 생겼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회생파산 사건도 하게 되고 약간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진행했던 사건 중에 비트코인 투자나 이런 거를 하려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 최대한을 끌었었다가 망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대다수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젊은 시절에 월 200 정도의 직장을 얻게 됐는데 여행이나 여가 소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카푸어거든요. 이런 소비를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쓰면서 차도 대출 받으니까 이제 빚이 조금씩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카드 리볼빙을 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면서 빚을 계속해서 충당을 하는데 문제는 그 카드 빚이 복리로 계속해서 이자가 쌓이면서 더 많은 빚을 양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소비 같은 경우도 술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많이 먹고 여가나 유흥을 계속 많이 즐기게 되면은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일단은 회생파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대다수는 일상적인 생활 소비예요. 막 아주 특별하게 뭔가는 없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파산까지 오게 된 케이스도 사실 있긴 해요. 사실 둘 다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케이스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이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대출까지 해서 빌려준다? 대출 이자도 엄청나요. 주로 어떤 상황이냐? 가족, 친지, 연인, 애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하면 친구인데요. 이 상황들, 특히 주변에 가까웠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걸 거절하지 못해서 빚이 생긴 케이스가 있고요. 예전에 과거로 치면 이제 보증을 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보증을 서는 거든 친지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급한 일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하는 순간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강화법칙 얘기를 드렸어요. 그 빚이 생기는 순간 그 빚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은 계속해서 안 좋은 선택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투자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할 때 그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좋은 기업은 경영자가 계속해서 행복한 선택을 하게 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나쁜 기업은 뭐라고 하냐? 계속해서 경영자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나쁜 기업이에요. 자, 이 상황인데 예를 들면 빚을 한번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나쁜 선택을 계속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부터는 지속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제가 빚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 빚이 생기는 순간 장기적 시야가 사라져요. 장기적 시야가 사라져서 내가 기존에 살면서 10년 후의 계획, 플랜 같은 거를 짜고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당장 빚을 갚아야 되거나 당장 빚을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어떤 단기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미래의 인생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소비 때문에 빚이 생기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소비로 인해서 빚이 생기는 경우는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돈을 빌려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갚으면 되는데 물론 친지가 계속해서 사업을 말아먹으면서 또 빌려달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빌려주면 정말 더 노답이 되지만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빚이 생기는 케이스에서 소비로 인한 빚은 무조건 지속적으로 빚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소비 습관을 줄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소비 습관이 한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 다음부터는 내가 버는 돈보다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빚이 늘어나는 것과 여기에다가 복리 이자로 채무가 쌓입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일을 하기가 싫어져요. 왜 그러냐? 인간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모이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강화법칙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돈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재산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거나 이 두 상황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빚이 생기면 어차피 빚에도 이자가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계속 뭐 노력을 하는데 쌓이는 게 없게 돼요. 제가 사실 금요일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빚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진짜 힘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부자가 되는지 여부는 능력과 재능,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가난해진다는 건 좀 저는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이거는 열심히 성실하게 했지만 선택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 거예요. 특히 습관이나 이런 거를 선택한 겁니다. 소비 관련해서도 선택을 한 거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빚이 한 번 생기고 소비로 인한 빚이 쌓이는 거는 정말 그 파산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그 삶의 방향을 뒤집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 일시적으로 갑자기 큰 돈의 빚이 생기는 것보다 더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빚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내가 음의 방향,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을 인간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노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노력을 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경험을 인간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력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회생파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같은 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인간이 복지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복지 지원을 끊기가 어려워지고요. 그 복지 지원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특히 이거는 이제 통계청 연구에도 있는데, 복지를 받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집니다. 특히 복지 지원을 5년 이상 받잖아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임대아파트에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낮은 월세나 이런 것 때문에 생활비가 갑자기 급감을 해요. 이 돈을 축적하는 데는 잘 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축적을 하면은 임대아파트를 나가야 되니까요. 영원히 자기의 어떤 미래 도모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20대 분들이 처음부터 소비를 하는 습관을 늘려놓고 뭐 빚을 써서 생활하는 습관이 익숙해지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번 돈 안에서 생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20대 때의 그 결정들과 선택, 그리고 채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여러분의 미래 30대, 40대, 50대, 60대를 완전히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